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선 조금 무겁고 심각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여러분들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제를 논하기보다는 이 경제의 모태가 되고 경제를 떠받치는 국가의 법과 규범 질서가 너무나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고 하면 과거 우리 이제 한민족이 거의 한 5천 년 동안 굉장히 중국이라든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한 70년 동안 굉장히 편안하고 번영을 이루다가 이제는 그게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좀 다른 영상에서 지금 국힘당의 대선 경선에서 여론조작이나 또 한동훈 띄우기로 김문수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동훈이 지금 한동훈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동훈이가 1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 누굴 지지하든 말든 그것은 각자 개인의 자유고 또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옳다 그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제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버티고 살아나왔다는 것은 뭔가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어렵지만 그걸 견뎌내고 또 서로 믿음과 신뢰가 있었고 또 배신자는 뭐 배신을 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가를 치르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또 범죄 대가를 치르고 뭐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돼서 도태가 되든지 뭐 이런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이 순차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배신자가 판을 치고 있고요. 또 어쨌든 범죄자가 또 좀 날때가고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도 그걸 지지하는 국민이 뭐 40%에서 뭐 50%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완전히 대통령 코너를 뭐라도 나라를 지금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사람이 지지율이 또 뭐 거의 뭐 10% 가까이 나오고 이런 게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배신자는 당연히 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배신자가 날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 범죄를 앞으로 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뉘우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법의 심판에 올라타서 법의 심판을 받고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대한민국에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왜 심각하냐면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붕괴 조짐이 지금 몇 가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무슨 헛소리야 지금 나라 잘 돌아가고 있고 걱정 없이 우리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고 잘 갈 거니까 뭐 너나 신경 써라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심각하게 보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한 지 따지면 거의 이제 80년 가까이 가고 있고요. 또 6.25 전쟁 이후 따지면 거의 뭐 휴전한 이후에 7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단한 위기라고 봅니다. 왜 위기냐?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삼권이 엄연히 분립이 돼서 삼권 분립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국가 헌법기관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나뉘어져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모두 다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도덕도 무너지고 전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같은 편이면 판사도 자기 편이면 봐주고 상대편이면 잘못 없어도 엮어서 감옥에 쳐놓고 또 멀쩡한 사람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기에다 또 배신자가 떳떳하게 지금 또 나와서 대권 주자로 나오고 있고 또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 있고 재판을 지금 한두 개 받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도 아주 정말 심각한 최소한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를 가진 자가 나라의 지금 입법부와 사법 행정을 모두 좌지우지하면서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한다고 나와 있고 이게 여러분들 다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다가 각종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언론, 정치, 종교계,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지금 완전히 썩어 빠져가지고 이상한 신부들도 많고 이상한 목사, 이상한 스님이라고 하긴 뭐한데 어쨌든 이상한 승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 질서, 국법 질서를 지켜야 될 사법부가 이제는 좀 마적단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자기 편, 또 좌파면 봐주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 엮어놓고 또 우파 이런 데는 다 감옥에 쳐놓고 그러면서 돈과 권력에 취해서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돼갖고 밤잠을 지금 못 잔다, 밤잠을 설치고 있고 저 역시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심각하게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더군다나 국힘당 이자들은 자기들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시키고 배신을 때리고 그것도 대표가 나서가지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또 대통령 자기가 후보까지 나와가지고 또 협작질, 조작질을 해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전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게 걱정되고 심각한 부분이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사법부가 죄를 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됐던 검찰이 됐던 조사를 해서 구속을 시키면 법원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줬고 국회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입법을 제정을 하고 행정부는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든 이제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정상적으로 세 가지 톱니바퀴가 정상적으로 맞물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동안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굴러왔는데 이런 게 지금 모두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사이가 됐고요. 또 전혀 이 앞으로 나라 아니면 누가 대권을 잡을지 아니면 누가 재계를 졌어도 이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온 국민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고요.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유죄가 나오는 게 100% 당연한 건데 유죄인데도 무죄해주고 또 서민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무죄인데도 벌금 때리고 집행유예 징역형 살리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고 선진국가라고 하면 1년에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대로 척척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나라가 어느 정도 저 나라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한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안정이 됐고 환율이 안정이 돼 있고 국가 시스템이 안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게 보고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 사람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도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누구는 유죄다 누구는 또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요즘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고 사주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인사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 하지만 사실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됐는지 4년이 됐는데도 집이 안 나갑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펜션도 지금 몇 년째 내놨는데 안 나가고 전원주택, 아파트도 지금 아파트는 그나마 덜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거래는 안 되는데 내놓긴 했는데 가격은 떨어뜨려도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호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미친 상황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일단 개인의 사주가 요즘은 무의미할 정도예요. 팔자를 보고 팔자의 기운이 좋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희망을 갖게 하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아질 수 있다. 어떤 희망을 준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팔아야 될까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떨어질 것이니까 좀 기다려 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내놔도 안 팔리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는 사주의 운기가 좋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내 사주의 운기도 중요하지만 나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개인의 운기 사주팔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참으로 좀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전혀 좀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요, 이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주 팔자 보시는 분이 무슨 뭐 이런 이야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무리 자기의 사주 팔자가 좋고 좋게 타고났어도, 예를 들어서 북한에 태어났다든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흉악한 독재 국가에서 태어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환경인데,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면 뭐합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노비들도 좋은 사주 팔자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노비면 그냥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노비에서, 그 무리에서는 조금 더 뭐 우두머리가 되고, 아니면 주인한테 대감마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비는 노비예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 팔자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물론 일부 권력자, 그건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지금 돌아가는 게, 이재명이 지지율이 38% 나오고, 이제는 한동훈이가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이 세 명을 다 지금 제쳤어요.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금 조작질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자들이 하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이재명이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무죄 주려고 대법원에서 쇼하는 것이다. 아니다. 또 일부 변호사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유죄 확정이 판결이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사실 이재명 같은 사주팔자를 보면요, 정말 사주가 좋지 않고, 이재명이는 감옥에 갔어도 벌써 너댓 번,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번도 더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감옥에 갔습니까? 지금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걸 누가 살려준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살려준 건 이재명 사주팔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라 대한민국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40% 가까이 된다? 나라가 미쳐서 그렇고 국민이 미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배신자도 지금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설치고 있고, 범죄자도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설치고 있고, 심지어 가장 또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좀 무겁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하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한동훈이가 국힘당의 대선 주자가 된다,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무죄 판결 또 받는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흐름이, 이 미세한 흐름이 굉장히 저는 단순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지율 1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사실 무당층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1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갤럽 조사에서는 한동훈이가 1위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놓고 본다 그러면 역선택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한동훈이를 지금 밀고 한동훈이를 국힘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홍준표, 한동훈 이 두 사람 누가 이길 수 있나, 그런 영상을 다시 올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홍준표, 한동훈을 못 이깁니다. 홍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가면 한동훈이가 홍준표를 이기고, 김문수 후보와 또 둘이 최종 두 명의 후보로 나서가지고 결선을 가면 김문수 후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요. 또 한동훈이가 대통령 뭐 후보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이 무죄 받았다, 그러면 또 한동훈이가 이재명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만큼 지금 희한하게 들어가고 심각한 상황인데, 어찌됐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저의 진정성을 좀 잘 이해하시겠지만 최근에 봤던지 아니면 잘 못 보셨던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아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